이런 작은 디테일들까지 신경을 써놨고요. 그럼 여기 OTT나 여기 인터넷 사용하는 거 뭐 미러링이라든지 아니면 유심칩 사가지고 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진짜 궁금해할 거잖아요. 기본이에요. 유심칩이나 뭐 가입 안 해도 돼요. 기본으로 나오고요. 공짜입니다. 5년 동안은 돈을 안 내고 그냥 사용할 수가 있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손입니다. 오늘 부산 모빌리티 쇼의 가장 핵심적인 차 르노의 부활의 손짓으로 알려지는 바로 그랑 꼴레오스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잠깐 빠르게 설명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때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다시 한번 이 그랑 꼴레오스가 어떤 차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차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신차죠. 이 차는 누구랑 경쟁을 할까요? 사이즈 보면 어때요? 나름 굉장히 크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차는 중형 SUV로 산타페와 소렌토랑 경쟁하는 차량이에요. 근데 크기는 산타페나 소렌토에 비해 전장은 조금 작을 수도 있지만 이 차는 핵심적인 게 패밀리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휠 베이스가 산타페, 소렌토에 비해서 조금 더 큰 거죠. 디자인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로장주 엠블럼이 QM6랑 들어갔잖아요. 이 로장주 엠블럼과 이 시그니처 이 그릴이 오히려 좀 잘 어울려지면서 차가 한층 더 깔끔해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기존 르노 차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었어요? 약간은 좀 사골, 디자인이 좀 너무 무난한 거 아니냐, 너무 약간 좀 심심한 거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로장주 엠블럼과 이 시그니처 그릴로 바뀌면서 느낌은 어때요? 되게 세련된 느낌이 많이 들지 않나요? 특히나 여기 이렇게 쭉 들어오는 이 헤드램프 되게 각지면서 다부진 SUV 특유의 단정한 느낌도 나면서 이렇게 DRL이 6발이 들어오죠. 이게 방향 지시등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밑에 불빛이 따르게 나갑니다. 범퍼 디자인과 그릴은 굉장히 파격적이면서도 헤드램프는 심플하게 집어넣으면서 한층 더 단정한 느낌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르노 그랑 꼴레오스 파워트레인은 과연 어떨까요? 일단 하이브리드 시스템, 얘가 이테크 하이브리드라고 하거든요.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뭐야? 다른 브랜드에서도 하이브리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르노의 하이브리드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거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아르카나 시승할 때도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현대 기아나 다른 브랜드에서 내놓은 하이브리드랑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주행 느낌도 많이 다릅니다. 이 꼴레오스를 아직 시승을 해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아르카나를 시승했을 때나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해보면 어떤 부분이 다르냐? 바로 전기 모터의 개입이나 전기 주행하는 이 거리가 훨씬 길다는 거예요. 제가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타잖아요. 그럼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뭐가 단점이냐면 힘이 딸리긴 하지만 주행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하이브리드라면 전기 모터와 엔진이 같이 결합이 돼서 되게 부드럽게 주행을 해야 되는데 전기 모터 개입되는 느낌은 거의 없고 맨날 그냥 내연기관 그 1.6 그 가솔린 엔진 막 힘 딸려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이 움직이는 그런 구간보다 전기 모터가 개입하는 구간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도심 기준이에요. 고속도로 말고 도심에서는 전기 모터가 개입하는 비중이 70%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니잖아요. 근데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거리도 생각보다 길다고 합니다. 이건 아직 스펙이 공개된 건 아닌데 저희가 이게 시승차가 나온다면 실제로 전기 모터로 주행할 수 있는 구간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또 어떤 걸 생각해 돼요? 연비가 그럼 도대체 얼마나 나오냐? 연비도 간단합니다. 일단 아직 공식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한 달이 걸쳐서 듣는 이야기로는 하이브리드 기준 리터당 15km 이상은 무난하게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가요? 가격은 아직 공개된 거 아니에요. 근데 소렌토나 산타페에 비해서 저렴하게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렌토나 산타페에 보면 어때요? 되게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변신을 하잖아요. 근데 이 그랑 꼴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에 짧게 찍었던 영상에서도 르노 그랑 꼴레오스를 보면 질리지 않겠다, 누가 봐도 무난하다, 익숙한 디자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처럼 저는 이런 부분이 그랑 꼴레오스가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SUV 특유의 이런 단정한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어느 부분에 봐서도 다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휠 보면 동급 대비 휠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20인치에 20인치. 성능에 자신이 있으니까 휠 인치를 키웠고, 요 지금 바람개비 형상으로 딱 들어가 있는 게 여기 보통 06휠에 이런 거 많이 집어넣거든요. 딱 보면 어때요? 딱 06휠 느낌 나잖아요. 연비, 효율성, 승차감, 주행감도 꽤 많이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이런 하이글로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도심형 SUV의 세련된 느낌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차 컬러 이름이 클라우드 펄이라 그래서 약간 흰색이 약간 먹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오묘한 컬러긴 하거든요. 르노 그랑 꼴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트림이 있어요. 일단 기본 모델인 테크노,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아이코닉, 이게 중간 트림이고요. 가장 상위가 에스프리 알핀, 이렇게 있는 거죠. 측면에서 봐도 어떤 느낌이에요? 차가 굉장히 다부지면서도 꽤 큰 느낌이 들죠. QM6도 이런 다부진 느낌 때문에 르노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 그랑 꼴레오스도 굉장히 다부진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르노 그랑 꼴레오스는 그 지리자동차의 싱유 L이라고 하는 차의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 그냥 중국차 아니냐, 너무 디자인 똑같은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다릅니다. 그릴 디자인도 다르고요. 헤드램프나 테일램프 형상도 이게 디테일이 조금 더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비슷해 보이지만 안쪽 디테일은 달라요. 오히려 르노의 색깔을 많이 입혀서 야심차게 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그 르노 그랑 꼴레오스의 키예요. 키 디자인도 심플해지지 않았어요? 킥 맞는 카드키가 아니에요. 되게 심플해졌네요. 이런 크롬 몰딩도 예쁘고. 그리고 이쪽 후면 보면요, 면발광 LED 테일램프가 들어가서 좀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을 줘요. 그 다음에 테일램프를 보면 안쪽 디테일이 잘 보이게끔 클리어 커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좀 심플하게 집어넣었는데, 그 이유가 이 안쪽 디테일이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들어가거든요. 이게 방향 지식도 그렇고 면발광 LED도 그렇고 훨씬 더 좀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커버도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방향 지시등이고 중간이에요. 자세히 보면 그냥 투명한 컬러가 아니에요. 블랙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진한 느낌이 아니라 아주 연하게 블랙 틴티드가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 드는 거죠. 요거 어디에 많이 집어넣냐면 포르쉐 그 GTS 딱 나오면 이쪽 안에 어둡게 하고 막 안쪽 디테일 잘 보이게 하거든요. 그 느낌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패밀리카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로장주 엠블럼과 꼴레오스라는 레터링이 들어가고, 트렁크의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왜냐면 가족들과 함께 타는 차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당연히 넓어야 되겠죠. 그리고 러기지 스크린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요 밑에는 수납 공간이 조금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수납 공간을 좀 사용하고 있다, 만약에 굴러다니는 물병, 물통, 음료수가 있다면 이 안쪽에 집어넣으면 막 굴러다니는 거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가 있는 거죠. 전동 트렁크는 다 이렇게 기본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 화이트 컬러가 생각보다 되게 예쁘네요. 자,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그때 이야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문도 굉장히 두껍고요. 여기에 이제 웨더 스트랩 있잖아요. 웨더 스트랩도 두툼해요. 이 웨더 스트랩이 두툼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실내로 들어오는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 같은 걸 잡아주기 위해 이 웨더 스트랩을 두툼하게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이중으로 웨더 스트랩을 나눠 놨어요. 그러니까 이 이중 스트랩을 이렇게 누르고 여기 문짝에 붙어있는 웨더 스트랩까지 붙게 되면 이 중간이 압착이 더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웨더 스트립은 예전 르노 삼성 시절 때부터 이거 진짜 단단하고 탄탄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그랑 꼴레오스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중 접합 유리, 1열에는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쪽 디테일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도어 쪽에 있는 커버를 보면 여기 안에 이제 레이저로 해가지고 브러쉬 형태로 각인을 새겨놨거든요. 근데 이게 일정한 패턴에다가 여기에 이제 컬러까지 입혀서 실내 딱 땄을 때 되게 세련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도어를 여는 이 버튼도, 이런 보통 르노차나 약간 가성비를 챙기는 차들은 그냥 이 도어 여는 버튼이 플라스틱으로 많이 해놔요. 근데 이 르노 꼴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 끝에 부분도 크롬으로 마감해놔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메모리 시트도 기본 시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송풍구 연결돼 가지고 바람이 이쪽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좋은 게 뭐냐면은 막 김 끼거나 뭐 이럴 때,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커튼처럼 바람이 나오게 된다면 실내가 조금 더 쾌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실내에 들어오면은 달라진 부분들 많이 있죠.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핸들 디자인부터 실내 레이아웃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새롭게 들어간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이게 원래 그 벤츠 명칭으로 따지면 하이퍼 스크린이라고도 하는데, 디스플레이가 크게는 이제 여기 중간 2개, 여기 디지털 계기판까지 총 3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각각 12.3인치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 어떤 게 좋냐? 당연히 활용도겠죠. 커다란 태블릿이 이 중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K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냐? 유튜브,
네이버, 넷플릭스 같은 OTT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기서 다 시청할 수가 있고요. 재미난 게 디스플레이가 여러 개 있어도 만약에 내가 여기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봐, 조수석 디스플레이까지 유튜브가 나오게 된다면 겹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눠 놓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하나로 만들지, 이 생각을 할 텐데 이게 독자적 움직임입니다. 여기서는 유튜브를 볼 수 있고 여기서 OTT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게 아예 나눠져 있어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라 해가지고 하나로 연결돼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운전석에 타 있는 운전석의 위주로만 나오고요. 조수석은 조수석만 나옵니다. 이게 프라이버시 그 필름 붙이면 옆에서 이렇게 사각으로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운전석에 앉아서 여기 옆에를 보면 안 보입니다. 조수석은 좀 그나마 보이기는 해요. 왜냐면 운전석과 달리 조수석은 아무것도 운전을 안 하니까 둘 다 보이긴 하는데, 오디오가 그럼 겹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이거 블루투스로 그냥 오디오로 스피커 이렇게 연결하면은 조수석과 운전석 스피커를 나눠 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작은 디테일들까지 신경을 써놨고요. 그러면 여기 OTT나 여기 인터넷 사용하는 거 뭐 미러링이라든지 아니면 유심칩 사가지고 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진짜 궁금해할 거잖아요. 기본이에요. 유심칩이나 뭐 가입 안 해도 돼요. 기본으로 나오고요. 공짜입니다. 5년 동안은 돈을 안 내고 그냥 사용할 수가 있고, 5년 이후에는 1년에 7,700원인가 추가 비용을 내면 이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르노 차에서는 완벽하게 들어간 오픈 알링크예요. 해상도, 반응,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오히려 자유도 있게, 활용성 있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얘기하냐면, 다른 브랜드의 이런 쿼드란트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제약이 많아요. 왜냐면 자기네들 것만 써라, 아니면은 뭘 필요로 해가지고 뭘 풀어야 된다,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로직을 막아놔서 자기네들 것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이 르노의 오픈 알링크 같은 경우에는 다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르노 아르카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유사 알링크라 해가지고 100% 활용을 할 수 있는 용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랑 꼴레우스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오픈 알링크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스타트 버튼도 재미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재미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앰비언트 부두등이 이런 식으로 안쪽에 스며들게 만들어져 있어요. 좋네요. 이런 아이디어도. 그리고 손이 닿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대시보드 밑에 이런 손잡이, 그 다음에 이런 암레스트 가죽입니다. 천연 나파 가죽이에요. 그 다음에 기존 르노 QM6나 르노차 타보셨던 분은 아마 공감할 텐데, 시트가 되게 좀 단단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들은 너무 딱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푹신푹신해요. 시트 착자감도 부드럽고 푹신푹신하니까 오래 타도 허리가 아프다든지 엉덩이가 뭐 베긴다든지 이런 느낌이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이 버튼들도 되게 직관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온도 조절하고 비상등도 이런 식으로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이 비상등 그 깜빡이 소리 있죠? 소리도 깔끔하게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그 약간 목탁 치는 소리처럼 똑딱똑딱 소리가 났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그냥 좀 깔끔한 소리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이게 보통 국산차는 운전석에는 이 손잡이가 없어요. 근데 조수석에는 보통 있는데, 조수석까지도 이 손잡이가 안 들어가 있네요. 이런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컵홀더도 있고요. 오토 홀드, 그 다음에 이번에 핵심은 이 실내 인테리어 레이아웃만 보면은 안 돼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주행이죠. 레벨 2 동급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 르노 그랑 꼴레오스에 들어갑니다. 다른 차보다 한 단계 윗등급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트림의 옵션으로 나눠 놓잖아요. 뭐 현대 같은 경우에는 HDA 1, HDA 2 뭐 이렇게 나눠 놓는데, 이 르노 그랑 꼴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뭐 테크노 아니면은 뭐 알핀 상관없이 다 기본으로 자율주행 2단계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하이패스는 e하이패스라 해가지고 그냥 등록하면 사용할 수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대시보드 여기 센터 콘솔이 좀 위로 많이 올라와 있어서 수납 공간이 많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무선 충전 패드 하나에 조그만하게 하나 있고 컵홀더 2개 있어서 이거 너무 좀 좁은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이 밑에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 밑에 수납 공간이 따로 있어가지고 뭐 부피가 큰 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밑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센터 콘솔 디자인은 그때 보여드렸던 세닉과 굉장히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송풍구 이런 마감 있잖아요. 이런 마감들도 햇빛에 반사되는 게 아니라 반무광으로 마감을 해놔서 이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송풍구 레버도 보면 어때요? 심플하게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도 이게 직각으로 세워져 있으면 햇빛이 비쳤을 때 눈부시거나 잘 안 보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선으로 좀 눕혀져 있어요. 이 눕혀져 있다라는 거는 햇빛 비칠 일이 그나마 적다라는 거죠. 이런 작은 아이디어까지도 신경을 써놨고요. 좀 아쉬운 건 이게 좀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전원 버튼 이게 껐다 켰다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끄면은 시계가 나와요. 시계. 이건 아예 꺼지지만 여기 다시 터치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조수석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나옵니다. 근데 이거 전원을 끄면 이런 식으로 시계가 나오고, 이 전원을 꾹 누르면 다시
디스플레이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어서 좀 지문이나 때가 많이 탈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이건 그냥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냥 물리적인 버튼을 좀 넣어놨으면 오히려 조금 더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다음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기본으로 1열에만 들어가요. 2열에는 안 들어가고 1열에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신경을 써놓은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동급에 대비했을 때 이런 부분들 있죠.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면 아 이거 좀 때타고 눈에 부시고 막 이러지 않을까 했는데 이 부분들도 약간 반무광의 알루미늄 브러시드 패턴을 사용해서 한층 더 깔끔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기어도 심플해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레버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요즘에 보면 뭐 다이얼이나 칼럼식으로 바뀌면서 약간은 조금 불편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뭐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기어봉처럼 되어 있어서 사용하는 거는 오히려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정말 커요. 뭐 내비게이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해가지고 길 안내 다양한 정보들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한번 타보고 싶네요. 그리고 앰비언트 무드등도 이게 지금 불빛이 나오잖아요. 이거 색깔 컬러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웰컴 라이트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열선 통풍 시트는 여기 안쪽 공조 그 설정까지 들어가야 돼요. 보면 이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는 따로 이게 버튼을 좀 빼놓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통풍 시트 들어가려면 이거 설정 들어가가지고 공조기 들어간 다음에 좌석 여기서 통풍 켜야 돼요. 조금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열의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동급 최대 수준이라고 사실 보면 되는데요. 소렌토랑 산타페도 뭐예요? 패밀리카로 정말 많이 타잖아요. 많은 분들이 2열 공간이 얼마나 여유가 있냐, 공간이 넓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소렌토랑 산타페 다 타봤지만 소렌토 산타페에 비해서 공간은 확실히 넓은 것 같아요. 전장은 경쟁 모델에 비해서 조금 작을 수 있지만 휠베이스는 경쟁 모델 대비 가장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레그룸도 넓고 헤드룸도 넓고 무엇보다 이게 딱 앉았을 때 시트의 느낌이 굉장히 편해요. 시트가 좀 푹신푹신해진 역할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푹신푹신해지다 보니까 딱 앉았을 때 착좌감이 부드럽다. 딱 이 느낌이 가장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천연 나파 가죽의 이 가죽의 질감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열선 시트도 들어가고 시타이트 단자와 3존 에어컨, 이 앞에 2개와 뒤에 3존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편의 기능들도 많이 신경을 써서 넣어준 거죠. LED 등 들어가고요. 커튼은 사실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웬만한 옵션들, 뭐 열선 시트까지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컵홀더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 뒤쪽 암레스트가 다 가죽으로 쌓여져 있어서 굉장히 푹신푹신하면서도 부드러워요. 이런 것들도 신경을 좀 많이 썼네요. 그럼 등받이 각도는 과연 이게 리클라인이 되나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뭐 한 1단계? 한 조금 뒤로 눕혀지기는 하는데 막 드라마틱하게 뒤로 이렇게 눕혀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6대4 폴딩이 가능해요. 그리고 폴딩을 하면은 요 시트랑 트렁크 나누는 공간이 막 뜨거나 비어 있으면 차박을 할 때 좀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여기 연결이 되어 있어서 폴딩 했을 때 뭐 매트만 깔면은 차박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시트가 약간 파란색 빛이 도는 시트예요. 이런 시트 느낌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좀 유니크한 것 같아요. 자, 외장 컬러의 느낌 어떤가요? 이 컬러의 이름은 미네랄 코퍼라고 하는 컬러예요. 살짝 골드 느낌이 나는 컬러인데 그릴이 다르죠? 화이트 컬러였을 때는 이 그릴, 시그니처 그릴이 화이트로 바뀌고 이 미네랄 코퍼색으로 바뀌니까 그릴도 미네랄 코퍼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노 자체가 컬러를 굉장히 잘 뽑아내요. 최근에 나왔던 QM6도 블루 컬러가 나왔었는데 나름 예뻤거든요. 이런 화사한 느낌, 좀 색다른 느낌 컬러도 르노가 잘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 그 아이코닉 트림은 다 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자, 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알핀 트림이에요. 가장 상위에 있는 트림이죠. 이 르노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겠지만 알핀을 상징하는 컬러는 뭐죠? 블루거든요. 지금 보면 블루 컬러가 곳곳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릴도 블루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 컬러가요, 세틴 어반 그레이라는 컬러예요. 근데 이것도 세틴 어반 그레이 무광 같은 경우에는 알핀에만 선택할 수 있고요. 요거 유광 컬러는 그냥 아이코닉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차이점은 요런 파란색 포인트들, 여기 그 다음에 요 사이드, 요 부기도 약간 파란색으로 좀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요게 그냥 금형을 입힌 게 아니라 요걸 안에 레이저로 이렇게 가공을 해서 안쪽에 포인트로 심어 놓은 거죠. 자, 요뿐만이 아니라 이 뒤쪽에는 요런 가니쉬도 이렇게 블루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글씨도 블루로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아이코닉 같은 경우에는 황금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 반해 이 알핀은 블루로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실내 내장재나 이런 요소들도 알핀 컬러에 맞게 블루 스티치가 이렇게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도 차이가 좀 있기는 있어요. 이렇게 스웨이드로 대시보드나 시트 끝에도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을 해놨고, 이렇게 보면 이런 포인트 패턴, 이런 패턴, 이 알핀 로고거든요. 이런 패턴들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블루 컬러의 스티치. 안전벨트도 어때요? 이게 블루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도 프랑스 차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 여기 암레스트에 프랑스 국기 스티치가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시트 라벨 요것도 프랑스 국기로 들어가 있죠. 참 이런 디테일들 신경을 많이 써놓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드라이브 모드를 했을 때 모션, 사운드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요. 보면은 에코 모드였을 때는 그냥 에코를 상징하는 나뭇잎과 초록 색깔, 컴포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한 느낌의 물결, 이 스포츠 모드는 정열적인 빨간색과 서킷의 디자인, 그리고 AI, 이거 약간 스마트 모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이런 좀 개성 있는 사운드와 모드 변화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작은 디테일들도 꽤 많이 신경을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좀 잘 만들었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르노 그랑 꼴레오스를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좋네요. 여기 보면은 이 다양한 컬러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르노의 그랑 꼴레오스에 관심이 있어요. 이 부산 모빌리티의 가장 중요한 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랑 꼴레오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시승차를 받아서 누구보다 빠르게 시승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